그래서 탄핵이 일어났고 그래서 보궐 대통령이 됐는데 보궐 임기가 끝나도 계속 대통령을 지금까지 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보궐선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냐? 보궐 임기 끝날 때쯤 될까? 보궐 대통령이 말을 하면 감옥에 잡아넣거나 뭐 이렇게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놨었어요. 그 당시에. 네,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보궐은 그 남은 기간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전 대통령 임기 5년을 채워야 된다. 네.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기간만 해야 된다. 아니, 그에 근데 대한 그때 논쟁이 많았습니다. 선거 자체를 보궐선거라고 했다니까. 네.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자들 연설 때에도 보궐선거라는 얘기를 다 했다고. 네. 그래서 이거는 6개월밖에 하지 않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은근슬쩍 그냥 5년이 아니지 5년 6개월을 해버린 거지 이렇게 되면 6개월을 그냥 더 채워버리니까 이건 5년만 하는 거예요. 5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6개월만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냥 네. 5년을 다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이건 법적으로 5년만 하게 됐어요. 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네. 것들이. 그 어쨌든 부분에 대해서 논쟁도 많았죠. 많았죠. 근데 당치는 워낙 서슬이 벌했기 때문에 네. 이번 정권이 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학자도 없었고요. 네.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당도 없었죠. 아니 근데 그 당시엔 보궐선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보궐선거를 막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궐선거 했으면 네. 6개월 하고 내려와야지. 네, 근데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야. 네, 예. 하여튼 그랬고, 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이제 그냥 엉덩이를 깔아버렸죠, 지금까지.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건 보궐선거, 그러니까 탄핵 조금 전인데, 하여튼 그 시기에 벌써 네. 외국인 정당 가입법 발의 등등을 해서 아이고. 중국인들에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누구죠? 베트남을 사랑하는 남자. 베트남을 사랑하는 남자라서 친중의 보통 아이콘이죠. 그렇죠. 송트남이라는 말로 많이 불리는데 네. 유래는 전 모릅니다. 하여튼 베트남을 사랑하는 남자인데 네, 이러면서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아예 중국 쪽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나면은 네, 이번에 다시는 한국에서 사드 배치라던가 그 반중 친미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없게끔 원천 차단을 위해서 중국인들이 직접 자신네들이 정치 정당을 한국에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를 먹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작, 네. 여러 가지 이제 언론 플레이, 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들어오는군요. 이제. 그렇죠. 참.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에게 말이 외국이지 그냥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발의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탈북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선거 맞습니다. 때. 그랬고 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보였던 제 핸드폰. 네, 선거에 그 후보자를 뽑는 경선에 조선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댓글 부대가 움직여요. 이건 제 핸드폰으로 직접 들어온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네, 중국이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 그 대통령 보궐선거 때 적극 개입을 했습니다. 누구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중국이 개입했고,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때 중국 CCTV가 이재명 후보를 갖다 인터뷰한 적도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못 봤어요. 그거 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 이재명 후보가 CCTV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한테 대통령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인터뷰하는 영상도 있어요.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중국 CCTV가 저 중앙방송을 내보내고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없앤다고 하는 굉장히 우리 중국의 우호적인 대통령이다. 많은 응원을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보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중국의 온 관심은 사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었고 그 이유는 사드 배치다예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뭐 네. 노론 소론의 싸움, 네. 여야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뭐 어제 방송에서 네. 제가 의문을 제시한 거고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너무 답변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예요. 그래서 이게 사드 배치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국기업철수 뭐 사드 때문은 아니다. 노영민 주중대사.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또 그 비서실장하고 있죠.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네. 이쪽 집안들은 되게 특이해요. 예, 중국하고 친한 짓을 하면 청와대로 승진을 합니다. 당연하죠. 청와대로. 주중대사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비서짓을 하네? 그리고 경제수석이 중국 대사로 가고. 그렇죠.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그림이 인사 발령을 보면 이 그림 자체가 뭔가 중국하고 연결돼서 중국의 네. 조종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보궐 대통령이 되면서 했던 게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을 하면서 여기에 맞물려서 움직였던 게 중국 노동자들, 중국 유학생들, 그다음 중국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을 같이 진행합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지방 분권을 시켜서 지방정부, 자치정부를 만든 다음에 그 지방자치정부를 그 지역을 중국인으로 채우고 중국인의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시장을 뽑고 지방자치경찰 제도를 만들어서 경찰사정서부터 경찰까지 중국인으로 삼아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지방을 중국이 그 속국화시켜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이번 정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지방 패키지로 중앙 권한 이양, 풀뿌리 민주주의 꽃 피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또 정상회담에 맞춰서 중국의 10조 투자 깜짝 선물 해줘야겠지. 탄핵을 지원한 세력이 중국일 텐데 은혜는 갚아야죠. 네. 예, 그러면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밀려나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핫 이슈가 뭐냐면은 사드 배치하지 말라. 네. 그리고 삼불 이행 헐. 이런 것들이었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중국이 주장을 하면서 이거 관철해라, 약속 지켜라,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당시에 이제 김상곤 이 사람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원인에도 사드 배치가 있었고,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것도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 위해서 네. 이루어진 것도 이런 그림들이 보면 앞뒤가 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계속 삼불 정책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최선의 노력국 수준으로 최종 조율. 예. 너 안 하면 재미없어? 이런 네. 거죠. 이게 11월 4일인데 잘 안 됐죠. 네. 그래서 12월 14일인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그 기자단들이 그 경호원들한테 귀시자들이 맞고 연락이 또 폭행 당했죠. 예. 그리고 혼자 밥 먹었죠. 혼자 밥 먹었죠. 네. 그런데 그 당시 그 사건이 났을 때에도 한국의 언론은 뭐라 그랬냐? 중국 그 경호원한테 폭행을 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언론은 폭행당한 기자가 무릎 꿇고 석고대자해야 된다고 기사를 냈어요. 그 중국이 굉장히 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에 네. 감히 일개 대한민국의 기자가 거기 가서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너는 맞아도 싸고 석고대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막 썼단 만약에 말이에요. 일본에 가서 기자가 맞았다. 네. 기자가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전쟁 났을걸요? 전쟁 났죠.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막 국교 단절을 한다는 난리를 쳤겠죠. 네, 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랬고 중국의 국방병사에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한국에 배치된 미국 사드는 아시아 태평양 균형과 안보 이익에 훼손된다. 그건 중국의 안보 이익에 훼손되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충실하게 우리나라 정부가 따라준 겁니다. 네. 중국의 국방백서의 내용을 한국이 따른 거예요. 네. 중국 공산당 창립일에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마당에 네. 뭐 이 정도야 뭐.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실질적인 배후에는 중국이 있었고 그 네.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법률 절차로 탄핵을 하려면은 임기 내에 논의만 하다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네. 초스피드로 그냥 진행된 거고 초스피드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우파 정치인 안에 배신자들이 있었어요. 네. 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 아까도 나왔던 뭐 우리 그 김성태 의원 뭐 이런 많죠. 이혜원 의원, 이혜원 의원, 김무성 뭐 많잖아요. 권성동 의원, 유승민 등등 네. 이런 사람들이 내부적 구태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탄핵의 절차가 원래 그렇게 빨리 초스피드로 진행이 될 수 없었는데 돼버렸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쫓아내버리면서 바로 들어선 보궐 대통령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급진적으로 선물 정책, 그 다음에 네. 사드 배치 철회 등등을 네. 막 진행하다가 비트코인 문제로 약점이 잡히면서 네. 이것도 흐지부지 돼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열받아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여태까지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일어났던 한미, 한중, 한일 관계의
일입니다. 이걸 제가 굉장히 짧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셨고 여러 번 얘기했죠. 강연에서도 얘기한 자료는 전부 다 삭제당했죠. 다 삭제당했어요. 네. 제 홈페이지가 10번 파괴되면서 네. 유튜브 채널이 네. 그 영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있긴 있어요. 제 비메오 홈페이지 가면 있는데 거기에 있긴 있는데 어쨌든 찾아보기 어렵게 이런 식으로 해놨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좌파 세력이 그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네. 그 첫 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때 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천황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아련을 하는 일이 있었죠. 2018년 2월 15일 새해 인사. 2019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따지하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국을 향해 새해 인사를 했어요. 조선시대 아니 왕입니까? 보통 일반적이라면은 한국인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해 대통령이 뭐예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따자하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이게? 왜 중국인에게 새해 인사를 해? 이 이유가 있죠. 여기 보시면 제 화면에도 보면 여기 나오죠. 네. JTBC, CCTV가 나오죠. 이게 중국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만든 대통령 똘마니 문재인이가 지금 우리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탄생에는 중국 공산당의 그 배후에 있었다는 건 이런 정황적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했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7년 네. 12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가결된 다음에 네. 2017년 12월 맞나? 잠깐만요. 잠깐 날짜를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렇죠. 12월. 2017년 12월 9일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네. 2017년 12월 4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추미애가 중국에 가서 세계 공산당 대회에서 나는 시진핑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중국의 1대1을 지지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다 맞아 떨어지네. 다 연결돼 있어요. 네. 다 연결돼 있어.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드 배치에 계속 반대를 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네. 그 9명인가 그 민주당 인사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중국 보냈죠. 중국 보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죄한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자기네들이 뭐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비굴한 짓을 하고 왔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